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의 오늘 프로그램은 아주 저명하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우정 교수님이신데요. 연세대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담도외과를 주로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로봇 수술센터장을 2005년도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로봇 수술의 창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장, 오늘의 제목은 그 탈장 수술의 발전, 탈장에 대한 거, 재발된 탈장이라든지 이런 탈장 수술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강의를 해 주실 건데, 이제 그동안 신촌 세브란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 현재는 제1이비인후과에서 그 외과 부장님으로 외과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 의대를 1982년에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90년부터 이제 대학에서 근무를 했고 1년 반 전에 정년을 하고 지금은 개인병원에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을 때는 주로 간담체 분야 전공을 했고 복강경 수술을 하면서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200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다빈치 로봇 수술하는 시술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제가 가졌었고요. 또 복강경 및 로봇 수술을 보급하는 데 아주 애를 썼었고 한 5년간 로봇 센터장도 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간담체가 물론 제 메인 일이지만 중간에 이제 일종의 뭐 다른 걸로 이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탈장이었습니다. 학생 때부터도 탈장에 관심이 많았고 레지던트 할 때도 탈장의 해부학적 구조나 이런 걸 관심이 많았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탈장을 아주 깊숙이 관심 갖게 된 거는 사실은 군의관 때 그 탈장 환자가 훈련하다 보면 막 뛰니까 이제 탈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후방으로 보내주면 잘 수술을 너무 환자가 많고 그래서 이제 안 해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외과 전문의 자격을 따고 간 상태였으니까 그 당시 국소 마취로 수술하는 법을 여러 가지 수소문에서 배워서 사병들을 국소 마취로 수술해줬던 그 경험이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병원에서 펠로우하고 이제 스텝이 되면서도 처음에 제가 주니어 때는 나중에는 제가 간담체 전공에 뭐 이렇게 되지만 그때는 처음에는 뭐 그런 전공이 없어서 이것저것 다 하던 시절에 탈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때도 탈장을 많이 했고 국소 마취로 그날 입원해서 그냥 그날 수술 입원도 안 하고요. 수술하고 그날 퇴원도 시켜보고 뭐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2000 또 뭐 몇 년에는 이제 우리나라 탈장 학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 이따 잠깐 또 보여드렸을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였고 뭐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나와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처럼 췌장암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안 되고 또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제1이비인후과에 주로 이제 외과와 같이 이비인후과 의사분이 7명 계시고 저희 주로 선배님들 후배님들하고 같이 있고 거기 외과를 이제 제가 가서 외과 과장을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비인후과에는 7명의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고 저 외과가 있어서 하고 저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조그만 병원이니까 담낭 쓸개 지난번에 한번 강의했던 쓸개 띄는 담낭 절제술하고 탈장 딱 두 가지만 사실 수술하고 있습니다. 뭐 간혹 맹장 수술도 하고 얼굴에 생긴 뭐 혹이나 뭐 그 다음에 이 등에 생긴 기름혹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담낭하고 탈장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에볼루션 오브 허니아 서저리 근데 허니아 수술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약 한 100여 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초창기 때 했던 수술 방법부터 지금 최신의 방법의 수술 방법까지 어떤 의미로는 아주 두루 섭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는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이 100%는 아닌데 또 이 방법과 다르게 하는 로봇도 있고 복강경도 있고 최근에는 뭐 인공막 쓰지 않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제가 다른 선생님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해본 한 30여 년의 탈장 수술의 이 나름대로의 역사와 오늘 제가 좋아하는 주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는 주로 이제 요즘은 재발한 탈장을
상당히 관심 가지고 하고 있고 재발암 탈장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나가네. 네. 네. 네, 제가 다음 거 누를까요? 그냥 꺼지는데요. 그 파일이 그건 맨 마지막이고 거의 맨 앞으로 1번 슬라이드로 네, 우선 탈장, 저희들이 그냥 탈장이라고 그러죠. 탈 빠져나온다고 장이 빠져나오는 거죠. 탈장은 사실은 그 소화에 굉장히 많은 질환이고요. 선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노화 현상으로 이제 벽이 약해지면서 이제 복벽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나 근막이 약해지면서 이 창자가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벽이 약하면 삐져나오죠. 근데 이제 어린애들은 이제 탈장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이따 다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고환이 원래 여성은 뱃속에 있지만 남자는 배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배 바깥으로 나오는 나왔던 그 길, 거기가 이제 하나의 탈장이 생기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따 얘기할 거고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길이 조그맣게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넓어지면서 커지면서 창자가 밀려 나오는 걸 그냥 탈장입니다. 탈장도 종류가 뭐 10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하고 또 나중에 희귀한 탈장에 대해서 이 사진을 보시면 아프리카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이 탈장이 한 4배 정도 많은 것 같고요. 미국 사람보다 또 아프리카 사람이 한 2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제가 사실은 일반적인 수술을 해봐도 조직이 훨씬 외국 사람 전 가끔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인요한 박사가 있는 외국인 진료소하고 저거 인요한 선생하고 제가 굉장히 친하고 그래서 저한테 환자를 많이 외국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 미팔군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외국인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쓰는데 개인적으로 수술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이런 좀 조직이 푸석푸석하다. 하여튼 좀 단단하지 못해요. 근데 아시아인들이 훨씬 더 제가 보면 지방도 적고 좀 조직이 좀 단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흑인은 탈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 대비. 여기 보시면 이 추장, 그러니까 이 탈장이 있어야 추장이 된다는 정도로 이렇게 이게 하나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서로 니께 크냐, 내게 크냐, 뭐 이게 다 탈장들이 있고요. 이게 탈장 이렇게 이게 아마 이 사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흑인 아마 노예 중에 아마 사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한때는 거식이 크다 뭐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탈장이 심하게 나온 이런 사진도 있어서 제가 한번 했고 여기 발살바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발살바는 이태리 의사고요. 지금은 요새 그런 병 별로 없는데 옛날에 중이염이 많았죠. 지금도 뭐 중이염 많이 생겨서 귀에 튜브도 바꾸는데 그 중이염의 고름이 이렇게 코를 막고 하고 이렇게 내는 거 이걸 발살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 보고 코 막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배 힘 좀 하세요. 코를 막고 하고 부세요. 우리 가끔 발살바를 실제로 많이 씁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가 기압이 안 맞아가지고 고막이 빳빳하면 발살바 하기도 하고요. 잠수 들어가다 보면 귀가 아파가지고 어차피 그걸 하고 이렇게 주면 귓방울이 탁 이렇게 고막이 밀리면서 압력이 다시 유지되는 그런 걸 느끼는 걸 아마 많이 했었고 실제로 많이 쓰는 호흡 방법입니다. 근데 원래 발살바라고 하는 이태리 의사가 1800 아마 굉장히 오래전 의사인데 중이염 때 생긴 고름을 귀 바깥으로 지금은 다 기계로 이렇게 빨아내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던 시절이니까 그걸 고름을 나오게 하느라고 하면 이제 고름이 귀로 이렇게 나와서 그걸 닦아내고 그렇게 했던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중이염 때 쓰지는 않습니다. 발살바는 요즘은 아마 비행기 타고 고막이 아프거나
그다음에 잠수했을 때 또 고막이 아프거나 그랬을 때 하고, 주로 저는 이제 만약 발살바 방법은 레지던트들에게 야, 환자 발살바 시켜봐. 어땠어? 발살바 시켰더니 뭐가 나와? 하게 하는 게 배에 힘을 주니까 결국은 당이 나오니까 그걸 테스트하는 시작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발살바 호흡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탈장이라는 건 장이 나오는 게 탈장의 종류를 이제 한번 하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그냥 물론 사실은 뱃속도 장이 빠지는 게 있습니다. 인터널 허니아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오늘 인터널 허니아 선천적으로 횡격막이 없어서 모든 창자가 다 가슴으로 올라가는 그런 횡격막 결손 탈장도 있고 뭐 식도 탈장도 있고 여러 가지 탈장인데 제가 그런 탈장까지 오늘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벽, 백가죽에 탈장이 생기는 걸로 해서 여기 보시면 상복벽 탈장, 한번 수술받았던 데가 생기는 걸 인시저널 허니아, 절개 탈장. 배꼽이 많이 생기죠. 어린애들 태어나면 배꼽 탈장 굉장히 많습니다. 20, 30% 있습니다. 이거 바로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1년 내지 2년까지 기다리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괜히 놀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할 거 없고요. 나중에 또 여자들은 또 배꼽 탈장이 많이 생기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서해부 탈장이 사타구니 탈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고환이 내려왔던 길로 내려가는 거를 직접 미는 게 아니고 그 고환이 나왔던 길을 따라서 이게 이름이 직접 간접이 헷갈려요. 난 사실 직접이 이거고 간접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환이 내려온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탈장을 간접, 인다이렉트 인기널 허니아. 그다음에 벽을 직접 이렇게 밀고 벽이 약해서 늘어져 가지고 생기는 게 직접 탈장이고, 가끔은 고환 그 밑에 이 리가멘트를 그 밑으로 대퇴동맥, 페모랄 아테리 옆으로, 베인 옆으로 이렇게 탈장이 돼서 대퇴동맥 근처 대퇴정맥, 그래서 대퇴탈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이지 않은 또 사실은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복벽이 가운데가 갈라지는 이 산모들, 그 다음에 룸바 허니아라고 그러게 저 등 쪽으로 생기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창자가 밀어 나오는 과정을 이게 지금 이 사진 두 장이 뭐냐면요, 탈장 환자를 배 바깥에서 본 게 아니라 배 안에 복강경 카메라를 들여다보는 카메라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이게 여기가 배 가운데 배꼽 있는 정중 라인이고요. 요게 이제 간접 탈장이 내려가는 요 구멍이고요. 요건 직접 탈장. 이 사람은 간접 탈장하고 직접 탈장하고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런 걸 판타롱 허니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드뭅니다. 제가 30년 동안에 거의 뭐 한 5명 미만으로 봤고, 요거는 이제 사실 직접 탈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지금 나중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많이 사용하는 양견 메쉬를 안에서 잘 펴지게 해야 되는데 잘 펴지지 않게 접혀서 간접 탈장은 막았지만 결국 나중에 직접 탈장이 생겨서 재수술을 제가 했던 사람 중에 우연히 복강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탈장이고, 우리가 보통 탈장, 애들은 거의 95%가 이 간접 고환 내려왔던 그 길로 탈장이 생기는 거고, 어른은 나이가 들면 직접인데 중간에 이렇게 요 길이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그런, 주로 저는 군의가 날 때는 요쪽 탈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탈장을 약 4만 건 정도 수술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면 치질이 한 20만 건 하고요. 담낭 수술도 한 뭐 18만 건, 맹장 수술도 한 20만 건 하는 우리나라 인구에, 5천만 인구에 탈장 인구가 4만인데요. 어린아이 태어나서 생긴 간접 서해부 탈장이 한 2만 하고 어른이 2만 합니다. 미국 사람 인구가 3억 잡고요. 탈장 수술을 100만 정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미국 인구의 우리가 6분의 1이라고 치면 15만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4만밖에 안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탈장 비율을 따지면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4분의 1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조직이 노화되고 이런 것도 좀 튼튼한, 어린애 허니아도 좀 적은, 유전적으로 좋은, 그렇긴 한데, 그나마 4만 명, 1년에요. 제가 심평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1년에 4만 명을 하는데, 어린아이 2만 명이 1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어린애가 안 생겨서 탈장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어린애 낳는 숫자가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탈장 수술을 3만 명도 아하. 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린이 탈장은 주로 소아비뇨기과나 소아외과에서 수술하고 있고, 저는 오늘 이제 어린이 허니아 탈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사실 잘 할 줄도 모르고, 물론 몇 명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도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해줄는데 그쪽에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복강경으로 수술도 해줬고 그랬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로 어른 탈장 중에 어린이 탈장처럼 그 길로 가는 간접 서해부 탈장과 직접 서해부 탈장, 그 다음에 나머지 대퇴 탈장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장 치료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사람이 생기면서부터 탈장이 있죠. 옛날에는 뭐 했겠어요? 나왔으니까 막았겠죠. 거기다 뭐 솜방맹이 같은 걸 갖다 넣기도 하고, 요즘 아마 여러분도 가끔 보면 탈장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런 말, 정조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조대는 뭐 여성이 거기를 막, 탈장대는 양쪽에 사타구니를 막는 그런 대. 이게 지금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탈장대라는 걸 이렇게 있고, 이 3,500년에 페니키아에서 나온 도자기인데요. 배꼽 탈장이 있어요. 저런. 이게 이집트에 있는 이 그림인데, 이 탈장 수술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뭐 그리스인가 어디서 발견된 하여튼 조각인데, 여기 보면 페모랄 허니아가 대퇴 탈장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고요. 이게 이제 탈장대 사진입니다. 옛날에 중세 시대에 탈장 수술하려면 마취가 안 되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붙잡아 놓고 뭐 이렇게 자르죠. 뭐 거의 뭐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냐면, 중국에서 그 고환하고 음경 자르는 환관 만드는 수술처럼 그냥 후다다닥 해치워야 되겠죠. 근데 뭐 거의 다 재발했죠. 뭐 역사는 뭐 인간의 시작과 같습니다만, 제대로 된 이제 수술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엉터리로 솜방망이 갖다 집어넣고 뭐 하고 그런 시절보다 제대로 된 수술은 결국은 저희 외과는 마취 의사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대로 된 마취가 184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200년도 채 안 된 거죠. 150년 전이었고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100여 년 전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균에 대해서 무균법, 리스터라고 장갑 끼고 항생제, 옛날에 뭐 1차 세계대전 때는 그저 총 맞으면 칼 맞거나 그러면 다 균 감염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페니실린 나오고 이제 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뭐 내성균, 뭐 무슨 슈퍼박테리아 뭐 이런 얘기가 있지. 하여튼 이 두 가지, 마취와 이 무균법, 그러니까 약 1800년대 말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제대로 된 마음 놓고 천천히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카스라는 사람이 81년, 지금부터 뭐 140년 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탈장이 이렇게 나오면 배를 이렇게 사타구니 쪽을 열다 보면 요렇게 삐져나온 탈장, 요렇게 삐져나온 탈장, 삐져나온 탈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돌을 집어넣고 쏙 갖다 묶어주는, 여기를 잘라주고 묶어줘요. 창잘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이제 고위결찰, 영어로는 하이라이게이션.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입구 쪽을 막아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중간을 해주면 여기가 또 불룩해질 테니까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고기를 이렇게 꼬매주고, 어떨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열어서 창자를 집어넣는 거 확인하고 잘라낸 다음에 안쪽에서 꼬매주면 더 튼튼하지 않을까 해서, 그게 내서해륜, 안쪽에 있는 서해 인기날 링을 꼬매주는 뭐 이런 방법들을 하고, 이제 꼬매고 난 다음에 보면 이 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뭐 사투리 뭐 좀 헐렐레 해벌레 해진 이쪽을 갖다가 이제 고기를 좀 이렇게 구멍을 막아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냥 원초적인 그냥 해부학적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수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한 80%는 치료가 되는데 20%가 재발을 하죠.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제가 레지던트 때 수술하던 방법은, 바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태리 의사고요. 87년에 135년 전에 제대로 된, 그러니까 하이라이게이션을 고위결찰을 하고 다시 근육, 이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두 바늘만 꼬매주는 게 아니라
근육과 흰 인대와 사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꼬매줘서 벽을 보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강을 해줘서 튼튼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제가 노는 우리 뭐 병든 조직으로 보강을 해봐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강을 해서 당기다 보면 이쪽이 당겨지죠. 그래서 수술해 놓으면 제대로 허리를 못 펴고 한 3주, 한 달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맥베이는 그 당김의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맥베이 수술을 몇 명 한 적이 있는데 좋긴 한데 너무 당겨지는 수술이고요. 그럼 쇼울다이스라는 사람이 캐나다 사람인데 1953년에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따가도 쇼울다이스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 1900년대잖아요, 벌써. 1900년쯤 되면 이제 탈장 재발률을 맥베이 때는 한 10%, 쇼울다이스 때는 한 2% 내지 4%로 줄였어요. 바시니 때는 한 12% 정도. 그러니까 꽤 하죠. 그러나 이때 아주 전에는 뭐 거의 뭐 했다 하면 50% 이상이 재발을 했었으니까. 제가 여기 바신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태리에 가면요. 제가 이태리 탈장학회를 하면서 이태리 의사를 한번 초대했는데 바신이의 수제자 이렇게 뭐 몇 대 바신이 같은 그 사람은 아직도 바신이를 해요. 저도 바신이를 레지던트 때는 바신이를 했고 군대 가서도 바신이도 했고 맥베이도 하고 그렇게 했고 지금도 바신이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고 보면 아마 가장 많은 수술 방법은 인공막을 대지 않고는 대부분이 바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신이가 제대로 된 수술을 정립했다. 에드와르도 바시니는 이태리에서 1844년부터 1924년에 죽었잖아요. 이거 Father of Modern Herniography. 라이게이션하고 색을 자르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거의 변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태리에서 이렇게 이 우편을 발행했을 정도로 나라에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지금도 바시니가 최고라고 하는 의사가 주로 이태리에 있어요.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마 바시니 하는 사람들은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바시니를 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인공막을 많이 쓰고 있고 다른 방법들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1800년대 중반에 마취와 묵은뼈에 의해서 1800년대 말에 수술이 시작이 되었는데 말시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말시 비슷한 수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인공막을 안 쓰고 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마시 플러스 바시니를 좀 섞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방법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얘기는 그분 나름대로 오래 많이 해서 경험을 좋은 수술하시고 맥베이가 잠깐 유행했다가 지금 숄다이스는 캐나다에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캐나다의 허니아 센터라는 걸 최초로 만든 나라고. 어쨌든 다 기본은 바시니 방법을 조금 모디파이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그래서 허니아의 그 이정표를 크게 고친 사람 중에 하나는 이태리 의사 에드와르도 바시니 이렇게 제가 해서 이제 역사를 좀 저도 바시니로 배웠고 바시니로 시작해서 지금도 뭐 인공막을 쓰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시니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을 표로 한번 만. 에드와르도 84년에 했고 에드와르도 바시니가 했고 1939년에 바시니도 아까 얘기했지만 10%를 재발을 하거든요. 아무리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변형들이 맥베이라는 방법이 나오고 숄다이스가 나오고 리히텐슈타인이라고 이때는 이제 메시를 씁니다. 미국 사람인데 LA 리히텐슈타인 허니아 인스티튜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버트라는 사람 저는 길버트 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이제 길버트 양견 메시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길버트라는 사람이 초창기에는 양견 메시를 특허내고 물건 만들기 전에는 그 이제 이 리히텐슈타인 방법 비슷하게 그때 바느질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복강경으로 이제 안쪽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여러분 기억나시면 옛날에 고무 튜브 쓰던 타이어 시절이 있고 이제 튜브가 없는 시절로 들어오면서 고무 튜브 이렇게 메고 땜빵 했던 적도 있고 타이어를 안쪽에서 땜빵한 적도 있고 타이어 빵꾸난 데다가 이렇게 고무 바킹 같은 걸 집어넣은 적도 있고 그 밖에다가 또 뭐 막 그런 것처럼 수술도 복강경으로 안쪽에서 막아주던 방법도 있고 그다 바킹 집어넣듯이 퍼픽스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바깥쪽으로 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어떻게 보면 자동차 타이어 빵꾸나 탈장이나 뭐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고 저는 이제 그 중에 안쪽에
대주고 바깥쪽에 대주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프롤린 허니아시스, PHS라고. 근데 이게 프롤린 허니아시스 원래는 길버트라는 분이, 미국에 있는 길버트라는 분이 특허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자기 그 판권을 에티콘이라는 회사의 에티콘의 실 재질이 프롤린입니다. 그리고 그 실 재질로 만든 프롤린으로 만든 허니아 시스템에서 PHS.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역사를 쭉 보면 결국은 자기 조직으로 하는 무인공막 수술이 크고 하나는 인공막을 사용하느냐. 초창기에도 인공막은 있었어요. 옛날에도 1900 뭐 초창기. 근데 그 당시 인공막 재질이 좋지를 않아서 제대로 안 됐고, 그게 자꾸 감염을 일으키고 항생제도 좋지를 않아가지고 그게 한번 뱃속에, 배 안에, 속은 아니지만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게 골무면요, 그거 아주 그냥 평생 고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쉬가 한때는 잠깐 나왔다가 너무 감염이 많아서 한동안 안 사용되다가 이 프롤린 재질로 하면서부터 감염이 거의 없고 문제가 적어서, 물론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쓰는 분도 있고, 이것도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술하고 제거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100%가 완벽한 수술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술을 93년부터 하고 있고, 메쉬 사용한 걸 2001년부터는 이제 PHS라는 데서 인공막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떤 분은 인공막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안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안 쓰고도 재발을 안 한다니까 뭐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롤린 허니아 시스템 생기기 전에 리히텐슈타인을 썼는, 우리나라의 리히텐슈타인을 제가 도입했습니다. 대한민국에 1993년. 이따가 잠깐 또 얘기하는. 그 뒤로 수술 재발을 하는 자가 한 3분 정도 있었고요. 길버트 양견 메쉬 쓰고 나서 2001년부터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재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좋아하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것 때문에 감염이 생기고 이런 문제인데, 저는 뭐 이것 때문에 감염이 생기거나 문제가 된 적은, 다만 환자가 뭐가 뭐 이물질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몇 달만 지나면 다 잊어먹고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공막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고요. 안 쓰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내가 그분을 뭐 하고, 그분 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탈장 수술하러 와서 인공막 저 쓰기 싫은데요. 그러면 안 쓰고 하는 방법으로 해드리거나 아니면 안 쓰고 잘하시는 분으로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약 한 130년 전부터 탈장 수술이 시작이 돼서 인공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복강경 수술에 최근에 로봇 수술. 근데 로봇을 이용한 인공막을 쓰는 거지, 로봇 수술로 뭐 바신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 수술이다 그러면 그건 아마 인공막을 쓰는 건데, 이 복강경 하고 있는 요 안쪽에서 인공막을 대주는 거를 손 바느질하기가 좀 더 쉬운 로봇을 사용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제 한 130년 정도의 탈장 수술 역사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바신이도 해봤고 맥베이도 해봤고 숄다이스도 몇 번 했는데 이게 좀 상당히 까다로워서, 근데 바신약은 비슷합니다. 스토파는 해본 적이 없고, 이건 워낙 큰 재발하는 환자에 대한, 리히텐슈타인 당연히 우리나라에 제가 도입했고, 길버트도 해봤고 복강경도 해봤고 퍼픽스도 해봤고 길버트 양견 메쉬,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하고 이 방법을 제일 선호하고, 현재는 거의 길버트 양견 메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해부 탈장 환자 변천 100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탈장 환자도 변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애 탈장은 점점 애 낳으면서 줄어들고, 옛날에 1900년대 초에는요, 사람들이 30대 넘고 50, 60대, 70대 돼서 생기는 직접 탈장이, 아까 얘기했죠, 간접 서해부 탈장은 주로 고환이 하강하는 경로로 생기고 어렸을 때 생기면서 중간에 젊었을 때 힘을 주거나 군대 훈련 가거나 뭐 복압을 주거나 뭐 이럴 때 생기는 탈장이 간접 서해부 탈장인데, 1900년대에는 나이가 늙어서 때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탈장 환자의 97%가 간접 탈장이죠. 직접 탈장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2000년이 들으면서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많고 어린애 탈장들이 생기는 간접 탈장은 48%고 반반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접 서해부 탈장이 많습니다. 한 80% 되는 것 같고, 직접 서해부 탈장이 20%인데, 이제 우리가 노화의 이제 노령, 이제 뭐, 그래서 그런 데면서 아마도
예, 그래서 2000년대 노화 현상, 그다음에 흡연하고도 관계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자는 자궁이 배 속에 있죠. 근데 그게 자궁이 뒷벽을 타고 내려와서 고환으로 해서 이 바깥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 바깥쪽으로 나온 고환 있고 고환이 나왔던 트랙이라고 그러죠. 트랙. 그래서 그 트랙으로 따라서 그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는 탈장이 요게 이제 어린애들 때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린애들 허니아는 직접 탈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무조건 간접 탈장이고, 어른 돼서 중간에 한 20, 30대 훈련하다 생기거나 뭐 힘주다 생기면 간접 탈장에 요 길이 이렇게 좀 남아있다가 그 길이 다시 뚫리는 그런 거고, 어른은 이제 그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탈장은 굉장히 그 발생 이 질병의 변화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그래서 간접 서해부 고환 하강 경로로, 여자는 고환 하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탈장이 간접 탈장이 여자는 거의 없어요. 100% 없진 않아요. 고환이 나오진 않지만 나왔던 흔적의 길은 있어요. 여자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페이턴트 프로세스 베지널리스 인 메일이고요. 인기가 여자는 이제 캐날 오브 눅 인 피메일이라고 하는데 같은 구조를 이렇게 여자 남자인데, 그래서 결국은 어린애도 탈장은 대부분 남자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탈장이 25배 많습니다. 25배. 예, 여자 탈장 환자 봤으면 한번 얘기해 주. 서해부 거의 없습니다. 보신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선생님. 레지던트 때도 마찬가지로. 여자는 탈장이 생길 수 있는 고환이 내려간 경로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자는 대부분 직접 탈장이거나 대퇴 탈장이 많은데 25배면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발생학적으로요. 고환이 왼쪽이 먼저 내려오고요. 오른쪽이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탈장은 또 오른쪽이 나중에 내려왔던 쪽에 잘 생겨요. 그래서 탈장의 대부분은 또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왼쪽 탈장이 있어서 수술을 왔대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 탈장이 더 많이 생긴데 어떻게 왼쪽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실 20년 전에 오른쪽 탈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오른쪽 탈장이 많은 거죠. 예, 그만큼 오른쪽 탈장이 더 많습니다. 자, 이제 그럼 원인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이게 어린애의 경우는 고환이 나오고 내려오고 그 길이 완전히 막혀야 되는데 살짝 남아 있어요. 그랬다가 복압을 주거나 그러면 유전적으로 이렇게 또 말판 신드롬, 오스테오제네스 인포 이런 병들이 있으면 생기는데, 뭐 우리나라에는 제가 말판 신드롬 아마 인구 대비 뭐 몇 프로 되지도 않고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고, 요게 이제 복강내 이제 임신을 하거나 간이 나빠서 복수가 생겨나 이제 막 기침을 너무 많이 하거나 전립선 비대가 돼서 이렇게 사타구니 쪽에 힘을 주거나 뚱뚱해지거나 변비 생겨서 힘주고 만성 기침 이러면 당연히 복압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흡연을 하게 되면 흡연은 모든 조직을 노화를 빨리 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뼈가 안 좋아서 뭐 기다렸다가 하거나 뼈를 대부분 흡연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흡연이라는 게 우리도 모르게 자기 뼈부터 시작해서 조직들 다 약하게 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다시 이제 누르면 돌아가는데, 이게 안 돌아가면, 안 들어가면 감돈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창자가 감돈이 되면 잘못하면 이제 그 목이 좁은데 창자가 나왔다가 그 창자가 썩죠. 그럼 이제 창자가 터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괴사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복통, 오심부통, 이건 뭐 응급 상황이 되죠. 배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구멍이 한 1cm 미만의 작은 배꼽 구멍에 배꼽 탈장은 저는 수술 안 해도 되지만 적어도 장이 한 2, 3cm 되니까 구멍이 2, 3, 그러니까 손가락이 2개, 3개가 들어갈 정도가 되면 창자도 나왔다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건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탈장은 기본적으로는 고환이 나왔던 길로 나오는 간접 서해부 탈장이 대부분인데 그러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생긴 직접 탈장은 이런 복강내 상승 압력하고 압력 상승하고 흡연 일구면 노화, 이건 전체적으로 노화죠. 관련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서해부 탈장을 1, 2, 3, 4, 5, 6, 7, 8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끼리는 타입 2야.
타입 3야. 이제 간단히 얘기해보죠. 고환 쪽으로 내려오는 탈장이 1, 2, 3입니다. 아.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구멍이 있으면 1, 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으면 2, 손가락 3개 이상 들어가는 큰 헐렁헐렁한 탈장은 3. 그 다음에 고환이 아닌 길로 나오는 직접 탈장. 여기 이제 이 탈장이 이제 있는데, 골로 나오는 걸 직접 탈장이라죠. 그 직접 탈장을 또 손가락 하나, 손가락 둘, 손가락 셋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 빨간 선이 지금 조금 옮겼는데, 이 빨간 선이 그 이 인페리어 에피게스틱 아테리라고 제가 이번 슬라이드 키우면서 조금 에러가 생겼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보여드렸죠? 이렇게 두 개 구멍이 따로 있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 탈장이라고 그러죠. 복합. 그래서 빤따롱이 좀 몰랐는데 터키 사람들이 이렇게 긴 치마를 가운데를 쫄라매 놓으면 그게 이제 빤따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 탈장을 빤따롱 허니아라고 그러고 대퇴동맥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이게 지금 우측, 그러니까 환자의 오른쪽에 생긴 거를 배 안에서 보는 겁니다. 보면 요게 하얀 거요. 요거 보이시죠?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관입니다. 바스 데퍼런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렇게 전립선에서 생긴 정액을 요렇게 해가지고 고환에서 만든 정자를 요렇게 해서 전립선 쪽으로 방광을 해서 내보내주는 요 관이 있거든요. 그 관으로 생기는 탈장이, 그러니까 정관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가 결국 고환이 쫓아내려간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탈장은 간접 탈장이고, 이건 정관은 여기 있는데, 그렇죠? 정관이 여기 있죠? 네. 정관이 여기 있으니까 일로 들어가는 탈장이면 간접 탈장인데, 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안쪽으로 메디알로 이렇게 구멍이 뻥 뚫어진 탈장을 직접 탈장이라고 그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과 간접이 두 개가 다. 이건 왼쪽입니다. 이건 우측, 좌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강경 쪽의 사진을, 제 환자들의 사진 찍어 놓은 것을 제가 여기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탈장의 종류는 사타구니 탈장, 서해부 탈장이 제일 많고, 주로 이제 서해부 탈장만 가지고 오늘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기타 탈장을 얘기하도록 하는데, 그럼 서해부 탈장 중에 인다이렉트, 다이렉트인데 두 가지 수술 방법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다 서해부 탈장이죠.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 방식의 무인공막 티슈 리페어. 제가 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르시 1871년에 요 구멍이 너무 헐렐레하니까 여기를 못 나오게 하느라고 요걸 바느질을 한 2반을 떠주는 마르시. 그다음에 좀 제대로 좀 벽을 재건해주는 바시니. 그다음에 재건해주는데 빡빡하게 당겨서 해주니까, 그래서 릴렉싱 인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를 좀 풀어주는 그런 게. 이게 보면 복막을 꼬매죠. 근막을 꼬매죠. 또 근육을 당겨서 뼈에다 붙이죠. 근육을 당겨서 또 뼈에 붙이죠. 이게 정관이죠. 그 위에 또 붙이죠. 피부 꼬매.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이렇게 여러 층을 그러니까 많이 하면 튼튼해질까 하고 했는데, 저도 이 수술 해봤는데 이거 너무 땡김이 심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방법을 하지 않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메시를 이렇게 땡겨 바느질을 많이 해놓는 6층의 수술을 해놓은 숄더 아이스 리페어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자가 조직을 당겨야 되니까 이게 빡빡하게 당기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놓으면 제가 레지던트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탈장 수술을 했어요. 우리 교수님이. 그리고 이제 수술이 다 끝났어요. 환자를 깨울 거 아니에요? 마치. 근데 깨울 때 여러분 아시면 컬럭컬럭 기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앞에 있는데 식밥이 우두두두두 흩어지는 소리가 들린 적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재발했어요. 이거 저런. 무슨 그 뜯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텐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텐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회복실에서 이렇게 허리를 못 펴고 계속 아파 당기니까. 군인들을 제가 수술해줬더니 거의 한 3주를 허리를 굽고 피면 아프니까. 그래서 이 장력이 상당히 크다.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있게 생활이 불편하죠. 그리고 또 재발은 또 아무리 지금 바신이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도 미국의 재발이 10%니까 바신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마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땡김이 심할 때는 여기 있는 근막을 이렇게 떼서 한쪽이 창문이 이렇게 이쪽이 열었으면 이쪽 땡기면 이쪽 문을 이렇게 때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걸 릴렉싱 인시전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괜찮은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해줘야 될 정도로 이렇게 이 뭐라 그러나 갭이
디펙트가 커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막이 개발이 됐는데 아주 1878년 벌써 150년 전에 빌로스라고 한 사람은 외과 의사들은 다 테오도르드 빌로스 독일 외과에서 현대 수술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뭐 위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빌로스 1 수술 게스트렉토미 빌로스 2 게스트렉토미 아마 그래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요. 그런 것들이 만든 수술인데 그 당시에 뭐 이 사람이 위 수술만 했겠어요? 탈장도 했죠. 그렇지. 탈장 같은 거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 이 논문에 썼냐면 만일 근막이나 인대 정도의 힘을 가진 합성 구조물을 만들어 탈장 수술에 사용하기 있으면 텐션이 없는 수술이 가능하고 탈장 수술의 재발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벌써 1800년대 예견을 했는데 1900년대 들어서 이제 왔고 그래서 이제 한때는 돼지 조직으로 한 적이 있고요. 뭐 사실은 말시라는 사람은요. 그 구멍에다가 낙타 가죽을 갖다 대고 수술을 했어요. 뭐 지금은 아마 낙타 가죽 가지고 수술하면 멜 프랙티스라고 아마 인공 뭐 물질을 넣었다고 욕 먹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 썩었겠죠. 그러니까 재발하고 다 상처를.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돼지 조직을 이제 처리를 하거나 하죠. 사람의 조직 거를 이제 알코올하고 이런 거 다 약물 처리해서 쓰는 건 이건데 이게 문제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처리가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 안 되고요. 합성 구조물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합성 구조물도 제가 보면요. 이게 역사가 많습니다. 셀룰로즈, 나이롱, 우리 나이롱 있죠? 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거 보면 58년, 62년. 데이크론, 여러분 알고 있는 등산복에 유명한 인저혈관 만드는 고어텍스, 실리콘, 아주 그냥 쇠로, 우리 그 방충망? 그런 거 갖다 대도 되지 않겠어요? 쇠 중에 이제 메탈이 좀 요즘 티타늄 뭐 이런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했는데 지금은 폴리프로필렌, 여기 이제 프롤린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대세입니다. 이렇게 한 겹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속에 대고 가운데 코킹 막아주세요 막아주고 겉에서 이 수술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도 이렇게 상당히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인공막에 대한 제가 언제 한 번은 책을 봤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인공막의 문제점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 권의 책으로. 그래서 아니 탈장 수술하는데 인공막에 얼마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했나 했더니 그 책을 보니까 인공막의 이 역사부터 인공막에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던 낙타 가죽부터 사체 뭐 돼지 카데버라고 그러죠 우리가부터 카데버 조직 돼지 뭐 그다음에 합성기물 쭉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랬더니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해봤더니 생각보다 문제가 적다라는 나름대로 그 시니컬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반대하는 책인가 했더니 인공막이 괜찮은 것이다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깔콘처럼 구멍을 막아주는 그런 문제. 이제 이런 것들 있고 이렇게 넓적하게 대주는 것도 있고 속에 대주고 고깔콘 대주고 바깥에 대주고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앞으로 탈장을 전방절개 그러니까 앞으로 째고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복강경은 뒤로 구멍 뚫고 뒤로 들어가서 자동차 타이어 안쪽에 막아주듯이 하는 것이 IPOM, 뭐 TAPPTB 약자를 제가 다시 뭐 인트라 페리토니얼, 온레이 메쉬, 트랜스 아브도미널, 프로페리토니얼, 뭐 트랜스 아브도미널, 뭐 익스트라 페리토니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복강경 수술이나 요즘 로봇 수술을 이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방 절개를 했지만 들어가서 후방도 막아주고 전방도 막아주고 다 막아주는 프롤린 허니였어요. 그래서 저는 길버트 바일레아 메시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쓰고 있고 뭐 어느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84년에 이 수술을 했고 제가 우연히 93년에 미국에 갔다가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는 우리나라는 다 바치니만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리히텐슈타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은 무슨 옛날에 무슨 뭐 미술가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그 집안 사람인 건 같은 생각인데 다 그걸로 하는데 보니까 메쉬를 이렇게 보트 모양으로 고환이 내려가는 그 정관 있는 데를 이렇게 동그랗게 보트 그래서 이렇게 탈장을
해서 하이라이게이션해서 집어넣고요. 요 조직을 갖다 억지로 두 개 당겨서 꼬매면 당겨지잖아요. 그렇죠. 당겨지는데도 그냥 위에다 턱 하니 보트 모양의 이 메쉬를 요렇게 보시면 가운데 이 와이셔츠 이 넥타이 만들지 않듯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요렇게 메쉬를 갖다 대주고 바느질을 처음엔 바느질을 했어요. 근데 길버트는 나중에 바느질이 필요 없더라. 자 그냥 붙어서 그냥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수처 리스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탈장을 찾아서 그걸 쏙 집어넣고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벽에 의해서 밀려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인공막을 대주면 인공막이요. 우리가 얘기하면 완전히 막힌 막이 아니고 이 천처럼 된 게 망사입니다. 망사가 돼 있으니까 이쪽하고 저쪽에서 조직이 자라서 들어와서 붙어버린 거죠. 유착이 되고. 새로운 막, 이 근막에 네오 아포뉴로스가 되니까 그냥 막을 대면 오로지 막의 힘으로 얘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인공막은 망사기 때문에 메쉬라고 그러죠. 메쉬. 그래서 망사입니다. 망사기 때문에 갖다 딱 넣어놓으면 양쪽에서 파이브로블라스트하고 뭐 콜라겐하고 이런 것들이 자라서 딱 붙어버리면 하나의 새로운 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인조막 아까 얘기한 그 돼지 뭐 이런 거는 그런 망사가 아니고 그냥 막이죠. 그렇죠. 낙타 가죽을 갖다 대면 그 막이지 낙타 가죽으로 망사를 만들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다 이제 메쉬가 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93년에 이거 우리나라 도입을 해서 뭐 지금도 아마 2000년 제가 다시 PHS 시작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탈장의 젊은 사람들은 거의 90%가 이 리테인 스타일을 했는데 뭐 제가 도입한 방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온레이 또 하고 이게 이제 온레이 위에다 덮어주는 거죠. 재발률이 1% 뭐 2% 미만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술식인데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길버트라는 사람을 직접 미국에 가서 만나 뵙고 그분한테 배우고 지금은 이제 길버트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은 97년에 이걸 특허를 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티콘이라는 회사한테 해서 길버트라는 이름을 못 쓰고 프롤린, 에티콘 회사의 프롤린 혼혈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특허비를 많이 받고 이름을 남겨줬겠죠. 그래서 한국은 2000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정민, 최윤백, 최승훈, 이우정, 이태석 요 6사람이 여기 지금 보시면 제 얼굴이 여기 있고요. 여기 최승훈 선생님이랑 강남세브란 써 있고, 그다음에 이분 최윤백 선생님이고요. 요분이 이태석 선생이고요. 조혜창 선생이고요. 그다음에 최윤백 선생님이 하여튼 제가 지금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일본이라고 해서 탈장 연구회라는 걸 2006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제1회 학술대회를 했고, 주로 이제 이런 이 정민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일 가운데 분이 최윤백 선생님이시거든요. 최윤백 선생님이 저보다 한 5년쯤 선배시고, 정민 선생님은 1년 선배시고요. 저보다 젊은 사람이라 이제 이분을 제일 가운데 하고, 이제 여자 선생님 또 가운데 하고, 허경련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탈장학회 연구회를 만들었고, 이게 탈장학회 지금 제가 한 3-in-1. 제 동기도 있나요? 그래요? 최승훈 선생님. 최승훈 선생님 동기세.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분은 소아 탈장.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메쉬를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은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견 메쉬를 조금 쓰면 이렇게 들으면 볼록 튀어나온 창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막하고 창자 같이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를 어떻게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다가 이제 안쪽에 복막 바로 위로 한 겹을 대주고 그 볼록하고 화산 분화구 같이 나오는데 분화구를 막아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화구에 요걸 대고 다음 자동차 타이어로 얘기하면 타이어 안쪽에 한 겹 대고 구멍에 파킹 대주고 타이어 바깥쪽에 대주면 아마 3-in-1 해서 튼튼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고 저도 이 방법이 제일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제가 이제 회사에서 선전하는 이 동영상인데 한번 Ethicon's Ultra Pro hernia system represents a significant step forward in both strength and flexibility. The system includes an underlay patch, a connector, and an onlay patch. The underlay patch covers all 3 triangles of the groin. It repairs and prevents direct, indirect,
and femoral hernias. It also permits a posterior repair from an anterior approach. This posterior element acts as an anchor for the repair. The connector links the underlay and onlay patches, virtually eliminating migration. The onlay patch covers the entire floor of the inguinal canal and also provides a second layer of protection in the medial and lateral triangles. It overlaps the pubic tubercle for added support and requires only minimal suturing to secure the entire device. The following procedure shows the UltraPro hernia system used in an open inguinal hernia repair. This procedure can be performed using local, regional, or general anesthesia. As seen here, we begin after the preperitoneal space has been opened. Insert an index finger through the opening to palpate Cooper's ligament. Begin the dissection of the preperitoneal space with the index finger sweeping just underneath the floor of the inguinal canal toward the pubic tubercle. Continue laterally along Cooper's ligament over the iliac vessels toward the lateral triangle. Next, beginning at the pubic tubercle, sweep under the aponeurotic arch and the epigastric vessels, separating the preperitoneal fat from the muscle layer and the attached transversalis fascia. Once this step is complete, you can open a dry 4x4 gauze and insert it completely. The first half inserted into and toward the pubic tubercle. The second half inserted under the lateral triangle. Leave the gauze inside the preperitoneal space and select the appropriate sized UltraPro hernia system device. Fold the onlay patch in thirds. Using forceps, grasp down to the connector. Press the underlay patch into a circled thumb and forefinger to fold the underlay upward. Remove the gauze from the preperitoneal space. Align the forceps handles parallel to the inguinal ligament. Insert the device completely into the defect. Deploy the underlay patch by pushing away from the connector and sweeping circumferentially with the index finger. Underlay deployment may also be achieved by grasping the underlay with forceps and deploying away from the connector. Begin with the medial quadrant toward the pubic tubercle. Next, deploy both the superior and inferior quadrants in a similar fashion. The lateral quadrant is deployed by lifting the muscles and placing the mesh directly under the muscle. Gently stretch the onlay patch apart at the level of the muscle layer, which seats the connector at the posterior aspect of the internal ring. Suture the onlay patch over the pubic tubercle. Optionally, you may also suture the onlay patch to the mid-portion of the transverse aponeurotic arch. Create a slit in the onlay patch to accommodate the spermatic cord. Now, suture the mesh to close the slit. Fixation should be 1/4 inch from the edge of the mesh. As the abdominal tissues heal, the monocryl film on the bottom of the underlay is completely absorbed, as are the monocryl fibers in the mesh. Once completely absorbed, UHS will leave 50% less permanent material than traditional weight PHS. Only the lightweight, large pore mesh remains in place, which promotes excellent tissue ingrowth. Use of lightweight, partially absorbed. Ethical. 그다음에 이제 제가 2014년에 명의 나오면서 그때 잠깐 탈장 수술한 거를 보여줬는데 그때 그 EBS에서 동영상을 해줬는데 제가 또 이 사실을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전립선암으로 복강경으로 로봇 수술을 했거나 지금 이 환자처럼 콩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이쪽을 한번 수술을 했거든요. 한 번 한 사람은 복막을 썼기 때문에 복강경으로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강경 수술은 일부에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양견 메쉬는 모든 환자에게 다 쓸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려고 이 환자는 한 번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 그럼 그렇죠. 선생님 신장 이식 할 때 보면 네. 이쪽 복막을 다 제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을 복강경으로 수술할 수 없거든요. 저기 인공 그 받은 신장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탈장이 생기면 신촌에서도 저렇게 신장 이식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로봇 수술로 전립선 수술했다든지 그런 사람 또 수술이 재발된 사람은 다 거의 100% 제가 수술해 줬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쏙 집어넣고요. 지금 아까와 비슷합니다. 이제 꺼즈로 공간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우산을 피듯이 쑥 집어넣어서 쑥 줬다가 펴야 돼요. 이거 안 피면 느나마나예요. 이렇게 해서 이 근막 아래로 근막 위로 그래서 세 겹을 대주는. 그거 잘 안 보이는데 그게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어떻게 그 손가락으로? 네, 그렇죠.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이제 의사의 감각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죠.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장면을 보면은 이제 진짜 수술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저는 수술할 때 자, 여기 보시면요 이쪽이 아랫도리이고요 여기가 머리 쪽입니다. 수술할 때 지금도 제가 수백 명의 탈장 수술을 했지만 항상 랜드마크 선생님 성형외과 선생님이시니까 그렇죠. 수술할 때 이 랜드마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게 이 양쪽에 그 골반에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ASIS 안테리어 수페리어 일리악 스파인이라고 그러죠. 여기 지금 거기다 금을 긋고 여기다 이렇게 금을 긋고 그래서 어디다가 상처를 넣어야 될 거냐 특히 그런 거를 하는 랜드마크 표시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치골이죠. 심피스 우리 치골이요. 치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심피스 피비스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골반뼈에서 여기다 이제 선을 직접 쭉 긋습니다. 저건 그냥 가상의 선이에요. 실제로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퇴 우리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우리 사타구니 쪽에 있는 라인이 이제 그어지죠. 거기에 이제 그 바로 탈장이 여기서 생기거든요. 저기 한 5cm 정도를 이제 바로 위로 째고 들어갑니다. 저런 걸 사용하지 않고 수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왼쪽 오른쪽 할 때 짝재기 선이 그릴 수 있어요. 꼭 저렇게 마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지금 마취를 전신 마취하지 않고요. 국소 마취. 제가 지금 보면 이쪽은 한쪽 탈장이니까 아까 제가 여기 ASIS 왼쪽 탈장이고요. 여기가 치골이고요. 치골이 여기 선을 그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사타구니 연결되는 거 여기 고안 내려가는데 그렇죠. 거기로 제가 지금 어떤 경우는 이렇게 째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옆으로 째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거 째는 썼는데 이 환자는 국소 마취하는 겁니다. 보시면 국소 마취하는 장면을 보시죠. 요 치골 바로 안쪽 1cm, 아래쪽 1cm에 일리오인게널 러브가 지나가요. 거기 지금 마취를 주사기로 리도카인을 한 10cc 지금 주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사하고 그 다음에 상처 부위에 주사하면 수술 중에 거의 통증 없이 수술합니다. 저는 심장이 안 좋거나 뭐 좀 문제가 있거나 환자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국소 마취로 93년부터 국소 마취를 쭉 했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아프다 그럴까봐 요새는 전신 마취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국소 마취로 군대 있을 때는 다 국소 마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찾아서 들어가면 뭐 얼마든지 이제 지방이고요. 지방을 이렇게 제거하면 밑에 이제 근막이 허옇게 이제 보입니다. 손가락으로 제가 이제 하는 게 보일 겁니다. 저 이제는 노란 지방이 없어졌고 근막이 보이죠. 근막이 가운데 이렇게 벌어진 걸 보이죠? 그렇죠. 네. 이걸로 나온 게 스퍼마틱 코드입니다. 정관이죠. 정관이네. 네. 거기다 이제 안쪽에서도 혹시 여기 신경이 좀 있거든요. 여기다 또 마취제 한 5cc 정도 이거 싹 넣고 째고 들어가면 지금 환자 국소 마취로 뭐 특별히 뭐 안 하고 그냥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이가 막 80대, 90대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은요, 그 심장이 안 좋아서 전신 마취하면 마취과 선생님이 마취가 자신이 없다고 위험하다고 그런데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국소 마취로 이걸 열고 들어가면 이제 불룩하고 이제 튀어나오는 게 보이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불룩. 저게 뭐예요? 이게 허니와 색이죠, 뭐 색. 허니와 색. 예. 색하고 이제 색 불룩하고 나온 건데 그거를 이제 찾아서 그 색에 이제 이 환자는 아마
다이렉트 인기나 허니아트 그걸 좀 참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인기나 리가멘트라고 해서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의학적이고 해법적인 거라 너무 보기가 어려운데 좀 빨리 하고 이제 하여튼 쇠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지금 보면 제가 이게 꺼즈를 그 이제 구멍에다가 그렇죠. 이제 꺼즈를 이제 넣어서 스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우산 이제 이걸 접어서 넣는 거 한번 보십시오. 꽉 찍으면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좀 좁아지려고 그래요. 그죠? 좀 좁아지죠?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해서 얘를 방향대, 저 바깥에 있는 방향을 하고 이제 꺼즈를 빼고 얘를 넣고 손가락을 피는 장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꺼즈를 빼고. 네, 그렇죠. 그럼 저게 이제 창자하고 복막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집어넣고 푹 집어넣다가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으로 핍니다. 10제곱센치가 펴지게끔 이렇게 쭉 여기는 옥수수 알칼리 다 걸어서 밀어넣는 거죠. 그죠? 아래는 포토스비가 좀 안 펴진 부위를 이제 제가 좀 더 잘 피느라고 그렇게 해서 잘 펴놓고 힘 줘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됐습니다. 힘 빼세요. 조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포트 그쵸? 바깥쪽에 아. 포트를 이제 그 정관 나오는 길은 있으니까 와이셔츠 그 넥타이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해서 이제 펴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꼬매는 건 거의 바느질은 뭐 한두 발밖에 안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제가 메디알이 이거는 이제 탈장 학회를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제가 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죠. 랜드마크를 항상 저는 ASIS 그렇죠. 골반뼈 그다음에 여기 치골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요거 파타고니 라인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허경영 선생, 예, 내 소리 들려요? 네, 잘 소리 들립니다. 조금 더 크게 나와도 오히려 재밌을 거예요. 현장감이 날 거예요. 이건 제가 편집한 건데 픽처인 픽처라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선생님, 저 수술하기 전에 환자 좀 프레젠테이션 지금 간단하게 좀 허경열 해주시죠. 선생이 학회하는데 이제 좌장을 보면서 저한테 질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한다 뭐 하고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째고 들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쨘다는 거죠. 째고 들어가는 거죠. 허경영 선생님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정민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픽업. 되게 한 5cm 정도 째면 돼요.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일약 이분도 저기 환자 조금 움직입니다. 부분 마취로 아니 이분은 전신 마취. 방송하는 관계로 환자한테 얘기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양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신 마취하고 이렇게 학회하는 중이라 물론 환자한테 다 허락 받고 탈장은 어디에 되어져 있는 그렇게 하는 예? 탈장은 어느 부위로? 장이 새는 건 아니고 불룩 나오는 거죠. 아, 저기에 지금 블록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찾아 들어가면 이건 지방 조직이고요.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면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찾으면 저는 조금 저 하얀 게 근막이거든요. 지방은 다 이제 분리가 됐고 근막인데 근막 중에 일부가 화산 볼케노 올라오듯이 이제 그 이제 나옵니다 이게. 저 지금 블록 지금 제가 좀 더 전등들 다 거꾸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확인해 주는 것이 가시면 이제 교육상적 볼록하고 이제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꼭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장이라는 게 그 장이 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장하고 복막하고 같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살짝만 나오면 그건 우리말로 지금 그건 완전히 복막을 밀고 나오니까 복막과 같이 나오는 거죠. 씌어갖고 이렇게 나올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여기 복막에 씌어갖고 나오는 거 네. 허니아 색이라고 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색이라고 그러죠. 색. 이쯤 지금 색이 지금 이게 요게 나온 색, 이게 건가요? 풀룩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잡아낸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게 복막이나 예, 복막하고 저기 장하고 같이 사실은 있는 거죠. 복막보다도 더 위쪽에 막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막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트랜스버살리스 파샤라고 팁 뭐 있는데 하여튼 복막 및 복막층 뭐 이렇게 같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층입니다. 그냥 뭐 이 해부학 구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거 저도 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 안에 창자가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밀어넣고 보시면 양꺼지 같은 거 아이, 이렇게 이제 이거 저 큰 거를 이거 지금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서 아까 사진에 보면 이렇게 꿀 뾰족하게 이렇게 표주박처럼 돼 있는 것처럼 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서컴시전을 이제 보통 여기서 서컴시전 이제 복막 위를 잘라서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그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포경 수술하듯이 이제 이렇게 껍데기 벗기고 그러면 이제 이 복막 앞에 있는 막을 재고 여기가 이제 복막하고 창자가 같이 있는 창자는 이미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복막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복막만 남아 있는 층을 이제 내가 이제 그걸 다 분리를 해서 쑥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그걸 다 분리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 둘락둘락 이렇게 이게 보면 이제 아마 쑥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내가 다이렉트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창자를 여기서 볼 수는 없습니다. 가끔 하다가 복막이 빵꾸 나서 창자가 보이면 그걸 이제 복막을 꼬매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보세요. 이게 쑥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크게 나올 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속으로 싹 집어넣고, 그렇죠? 저기 지금 복막하고 창자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를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그 메쉬를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꺼즈로 지금 이제 공간을 만들었죠. 공간에서 손가락으로 자꾸 이제 해서 이렇게 쭉 돌아갈 수 있게끔, 그죠? 그러니까 복막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이제 10제곱센치가 들어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잘 나와 있나, 뭐 어디가 문제가 있나 없나 한번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하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막을 이제 막 꺼즈를 그 넣었던 구멍으로요. 그걸 빼고 꺼즈를 석장 넣으면 석장이고 다 빼야죠. 그렇죠. 저 구멍 보이죠? 그 구멍에다가 여기 지금 정관을 걸고 있고요. 이거 닫히면 안 돼. 여기다 이제 아니요, 나중에 자르려고 아까 하는 것보다 그냥 잘라서 접어서 피는 거. 이건 여러 번 보셨으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이게 편해서 쑥 그냥 밀어 넣습니다. 그 구멍에다. 저희 선생님 거의 이제 진짜 패턴도 수술이 안 네. 하고 넣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손가락으로 피면 됩니다. 우산을 잘 펴야 돼요. 우산 잘 피는 게 테크닉이에요. 여기 DBM 우산을 잘 네, 저는 우산을 핀다고 그러죠. 우산. 똑같아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산을 펴. 네, 우산 피면 되죠. 우산이 안 펴지면 너나 마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펴야 되는데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쫙 편편하게 펴주고. 큐비스 쭉 하고 그래서 우산을 다 피고 나면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위에다 아래 막부비면 그때 다시 이제 그 여러 군데를 꼬매주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요거는 이제 사실은 오늘 좀 다른 탈장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내용 대퇴 탈장 한번 대퇴 탈장이 뭔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요. 여기서 아까 선을 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긋고 여기서 사타구니 라인이라고 해서 긋잖아요. 사타구니 라인 아래로 내려오는 탈장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게 이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자만 있습니다. 라인을 긋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똑같이 탈장은 똑같아요. 이게 사타구니 이제 있고 여기 보면요. 왼쪽입니다. 이 아래가 아래고 여기 머리가 위고요. 좌측 탈장이고요. 좌측 대퇴 탈장이고요. 이게 근막이죠. 근데 근막에 쭉 접혀 들어가는 아래쪽으로 나오는 탈장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기도 되게 어려운 위치예요. 근막 밑으로 탈장이 생긴다는 자, 게. 이거 보십시오. 상당히 드물. 자, 이게 제가- 많이 드물죠, 이런 게. 뭐 저도 여지껏 10명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지금 요 아래잖아요. 요 동그란 거 보이죠? 요거요. 요게 탈장이에요, 요게. 아하. 그러니까
요거 이제 스포마틱 코드네라는 게 여자니까 스포마틱 코드. 요로 지금 탈장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기널 리가멘트 아래쪽이죠. 아, 그러네요. 좀 더 보시면 아니, 근데 이건 사실은 의사들 아닌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게 이제 스포마틱 코드와 같은 여자도 구조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널 리가멘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겁니다. 근데 요것이 쫓아 들어가서 당겨주고 그 자궁을 딱 잡아주는 리가멘트 역할을 해요. 아, 서스펜서리 리가멘트 오브 유테러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탈장이 간접 탈장이면 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요 밑으로 지금 꿀룩꿀룩한 게 동그란 게 있죠. 그러네요. 요게 이제 대퇴 탈장입니다. 아, 조금 더 보면 이거 보십시오. 하고 그 구멍이 뭐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아하. 좀 다르죠? 그 보시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엽니다. 열고 이제 위아래로 탈장이 연결되는 걸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보시면 너무 이게 정난한 여기 지금 대퇴 탈장을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자, 다시요. 아, 네. 자, 이게 원래 대퇴 탈장이 이거의 아래로 나왔잖아요. 요거를 위로 이제 위에서 당겨서 끄집어 올리는 걸 보십시오. 구멍을 좀 넓혀서 자 위로 끌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퇴 탈장은요 창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저렇게 기름 덩어리가 주로 많이 나와요. 창자가 잘 너무 구멍이 작아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게 오멘툼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멘툼이나 리트로페리토니얼 팻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보시면 그렇구나. 대망이라고. 지금 보시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네요. 아주 정난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탈장으로 진단하기도 힘들겠네 이런 거는. 힘들어요. 그냥 보통 저기 보십시오. 저게 이제 나와 있던 그 대망하고 복막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일선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지방종으로 오진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보면 알고요. 예, 저 이제 외과 의사는 보면 압니다. 이제 요 구멍을 찾아서 이제 요걸 똑같이 집어넣고 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꺼즈로 넣어서 구멍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메쉬는 이제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법은 제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방법은 그러니까 제가 이 양견 메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페모랄, 뭐 벤트랄, 음블 모든 허니아에서 다 쓸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교육적인 면에 의해서 레지던트들에게 이 방법을 일부러 보여줘요. 어느 수술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유니버설한 방법. 그러니까 아주 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저도 그런 건 가능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유니버설한 방법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제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요거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아까 우산을 이게 10제곱센치니까 이게 한 이만큼 5cm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 우산이 잘 펴졌으면 이 구멍을 막았겠죠. 근데 우산이 안 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이렉트 인기널 허니아가 생긴 환자의 제가 이런 말하면 이 방법을 PHS를 썼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숙련도가 낮은 다른 제자 사실은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저한테 환자를 보내서 제가 다시 똑같이 PHS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재발했나 이게 재발하지 않는데 확인하느라고 제가 복강경 카메라를 넣어서 이거를 한번 우산이 안 펴진 거를 우산이 안 펴졌네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 서해부 탈장 위주로 탈장 얘기를 다 했습니다. 너무 좀 해부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도 좀 했는데 이제는 제가 좀 기타 탈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타구니 서해부 사타구니 그 탈장은 간접, 직접, 대퇴. 아까 얘기한 빤따롱 뭐 이게 있죠, 그죠? 그러면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배꼽에 탈장 생기는 건 임신하고 나면 많이 생기는 배꼽 탈장은 제대부 탈장. 그 다음에 한 번 수술한 사람이 생기는 그 수술에서 잘 안 꼬매져 가지고 생기는 거는 복벽 그냥 수술 후 탈장 뭐 이렇게 다 알고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고
흔하지 않은 탈장 한 서너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포츠 탈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틀레틱 퓨발지아. 제가 딱 스포츠 탈장은 탈장이 아니다입니다. 즉 손상이죠. 여기 보면 이 치골이요. 치골의 근육이 렉투스 아브도미니스 머슬이 붙고요. 복직근. 아덕토 롱구스, 아덕토 브레비스 뭐 이런 근육이 딱딱 붙어요. 자, 이러면 이게 아이스하키 하거나 축구하거나 골프하거나 럭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근육을 하다 보면 여기가 찢어지겠죠. 찢어졌다가 제대로 안 나거나 완전히 끊어지거나 그래서 생기는 통증인데 위치가 사타구니랑 비슷해요. 그러면서 탈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잘못해서 스포츠 탈장이라고. 여러분 혹시는 저도 그때 진짜 그건 한번 조사해봐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영국에서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뭐 어떻게 했는데 저도 스포츠 탈장 수술은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는 했습니다. 탈장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근데 미국에는 이 럭비 그 다음에 뭐 아이스하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스포츠 탈장 환자가 많아서 스포츠 탈장 전문 센터가 있어요. 1년에 막 200건, 300건씩 하고 그분들은 정말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외과 의사냐 정형외과 의사냐 할 정도로 하여튼 이 치골에 과도한 트위스트, 힘줄 파열로 인해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린애 탈장처럼 서해부 탈장이 생긴 게 아니라 오른발 왼발 막 뻥뻥 차다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근막이에서 같이 서해부가 분리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한 서해부 탈장은 아니고 동반될 수는 있겠죠. 치료법이 전혀 다르다. 보시면 스포츠 탈장은 요 근육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환자가 누워서요. 시답 할 때 우리 뭐라 그러죠? 이렇게 푸시업? 네, 푸시업 할 때처럼 팔굽혀펴기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는 건 없는데 무지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 스포츠 탈장. 제가 스포츠 탈장에 대한 동영상 하나 나온 거 하나. is usually referred to as a sports hernia. However, it goes by many different names. The term sports hernia, which is the term most often used to describe this condition, is somewhat of a misnomer in that this condition does not actually involve a hernia. Although left untreated, a true hernia occurs when there is an actual defect in the whole of the musculature of the groin wall, which allows an organ inside the abdomen, such as intestine, as shown in this case, to protrude through that hole, causing pain or a visible lump. A true sports hernia, on the other hand, is not a hole, but an injury or tearing of the muscles or tendons in the groin that attach to the pubic bone, causing significant pain in the area shown by the ellipse in this diagram. This injury is usually caused by sudden acceleration or deceleration movements that are associated with twisting and turning. It can also occur with excessive repetitive motions, where the same movement is done over and over again, as seen with long-distance runners, swinging in golf, or kicking in soccer. The hallmark of this condition is pain that is made worse by the particular activity and improves with rest. The area in and around the pubic bone is usually very tender to touch. The pain usually involves one side, but can certainly spread over to the other side. It can go down into the thigh, and it can go into the testicles in males or the labia in females. The history and physical examination are the cornerstone of diagnosing a sports hernia. The physical exam is done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pain and to feel for any abnormalities. In the majority of cases, a sports hernia can be diagnosed during the initial visit. Here at Coordinated Health, once the diagnosis of a sports hernia has been made, then a comprehensive treatment plan will be developed for your specific injury. Most patients can be successfully treated with a short course of physical therapy, which is designed to promote healing of their injury, but also to assess the location and extent of injury. The surgery is typically done as an outpatient procedure and is followed by a short course of physical therapy. Most patients can return to his or her sport 6 to 12 weeks after surgery. So if your condition is usually referred to as a sport. 스포츠 탈장은 그래서 탈장이 아니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디서 스포츠 탈장이라고 수술한다 그러면 한 번쯤 제가 뭐 수술하시는 선생님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탈장을 제대로 탈장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전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 뭐 인터넷에 보면 스포츠 탈장 치면 뭐 연예인 누구도 했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운동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상당히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is usually 드리고 referred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런 환자를 두 분 봤는데요. 복직근 이계라고 그래가지고요. 자 이게 빨래판 근육이잖아요. 우리가 네, 네. 빨래 그게 벌어진 거네요. 근데 이게 가운데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찢어진 게 아니고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도. 임산부가 배가 늘어날 때 이게 제대로 줄어들면서 붙질 않고 이렇게 볼록해서 나오고 이렇게 손으로 들어가요. 뭐 수술 받은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수술하신 분은 한 3년 전에 둘째 아이를 낳고 이게 너무 심해서 1년 반 동안 복대를 대고 살았어요. 아. 그래서 그래도 살만하다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에 이제 그래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제 인터넷을 보고 와서 제가 수술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뭐 좋아졌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여기를 다시 다 꼬매고 이 위로 이만하게 넓은 인공막을 대줬어요. 아. 그분은 배꼽 탈장도 같이 있으면서 이게 그래서 이 다이아시스 렉트 아주 드문 병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쏙 들어가는 근육과 근육이 딱 보면 보이죠? 그러네. 렉투스 아브도미니스 머슬이잖아요, 이게. 그게 벌어졌다. 그래서 아하. 복직근 이계, 다이아스테시스 렉투스 아브도미니스 이런 병인데 뭐 수술은 이제 제가 걱정은 뭐냐면요. 복대를 대면서 배를 좀 해서 창자를 속으로 들어가게 했으면 복대도 안 하고 배가 창자 너무 나와서 보가 올라가지고 이게 당겨지지 않는 정도로 이게 되면 참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달 몇 년을 뭐 이렇게 복대를 해서 창자를 좀 줄여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요. 우리 성형외과에서는 이제 밑에 이렇게 갈매기처럼 째고 이제 복벽 성형할 때 그렇죠 하죠. 이게 좀 너무 배가 많이 처진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를 이만큼 잘라내거든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여기 복직근 여기 벌어진 거 있잖아요. 네네. 복직근 2개로 된 데는 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 프라이케이션 슈처 이렇게 당겨서 꼬매줘요. 그러면 나중에 숨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숨쉬기 힘들고 그다음에 막 릴렉싱 수있는 저는 이제 그래서 열심히 당겨주는 수술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 인공막을 거의 뭐 10 곱하기 20cm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길게 널찍하게 대줬죠. 우리 성형 수술할 때 이제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거의 옛날 얘기니까 제가 스토파 개념처럼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한 번 해줬는데 지금 아주 만족한 결과를 메시가 있었으면 아마 제가 그렇죠. 복벽 성형할 때 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개발이 안 돼갖고 옛날 얘기니까. 재밌네. 그다음에 이제 요부 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룸바 허니아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 여기 보면 이렇게 횡격막하고 이쪽 쪽에 근육이 이 갈비뼈 있는데요. 익스터널 오블리크, 인터널 오블리크, 뭐 라티스무스 돌지 뭐 이런 근육들이 있잖아요. 이게 후방 그림이죠? 네. 뒤에서 뒤쪽입니다. 뒤쪽. 예. 그래서 이렇게 주로 옆구리하고 등 쪽에 뭐가 뾰족하게 풀룩하게 나오는 그런 탈장입니다. 요 근육과 근육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지지다 보면 요 부분이 앞에져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이 환자는 여기 이제 CT 찍은데요. 여기 보면 요 왼쪽 뒤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보이죠? 그러네. 연루 탈장. 이건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오른쪽인데 간 밑에 그 구멍으로 지금 이 오멘툼하고 창자까지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점. 요거는 창자는 아니고 기름 지방만 리트로페이터나 팻만 나와 있는. 요부 탈장도 제가 한 4분 정도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그리고 이거 탈장 수술은 진단도 어렵고요. 그렇죠. 수술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보면 좀 푹 들어가는 그렇죠. 구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있는데 그 수술이 되게 어려워서 저는 여기다도 PHS 양경무치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는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탈장 수술의 발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드와르도 바신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제대로 된 탈장 수술을 했고 여러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신이도 했고 맥베이도 했고 숄다시도 했고 스토파도 해봤고 리텐슈타인도 해봤고 길버트, 복강경, 퍼픽스, 양겸 다 해봤어요. 이 열 몇 가지의 방법을. 근데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어떤 의사분들은 복강경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길버트, 리텐슈타인만 하는 사람도 있고 바신이, 맥베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망사 안 되고 자기 최근에 인도 사람이 또 뭐 데사르다 뭐 해가지고 자기 조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뭐 이렇게 몇 가지 개발한 것들이 있는데 뭐 간단한 탈장 우리가 보면 조그마한 탈장들은 저는 충분히 그런 방법들로도 되는데 심한 탈장 그러니까 문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직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재발을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는 메시를 쓰고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 개인적이고 탈장 그러면 서해부 탈장이 제일 많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접 탈장이 많지만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직접 탈장이 많아질 거고 그 서해부 사타구니죠 사타구니 혈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복벽 또는 뭐 배꼽 또는 뭐 룸바 허니아 뭐 다이아스 이계 뭐 복직근 이계 뭐 여러 가지 그런 최근에는 그냥 이 벽 옆구리로 이렇게 삐져나온 탈장을 저도 처음 봤는데 수술했는데 워낙 그 근육에 밀려 나온 것 때문에 근육이 약해서 지금은 아직도 한 수술을 했는데도 이 왼쪽이 좀 불룩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튀어나오는 구멍은 막았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오게 막았으니까 이제 근육을 이제 운동하면서 보강하면 이제 같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이 측벽 복벽 탈장도 한번 경험을 했고요. 그분은 뭐 다른 병원 갔더니 이건 탈장도 아니라 그러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탈장에 맞고 수술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 예후를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탈장에 대한 얘기를 쭉 역사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84년부터 탈장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부터 복강경, 로보트, 저 로보트 탈장 수술 뭐 몇 명 아니 많이는 안 했고요. 복강경 탈장 수술도 한 40명 정도 했었었고요. 나름대로 비용 대비 로봇은 너무 비싸고요. 복강경 하기에는 제가 볼 땐. 그다음에 로봇이요. 복강경도 자꾸 그런 굉장히 한 뭐 재료값이 한 거의 1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냥 한 30만 원짜리 정도 20몇만 원이거든요. 저 양견 메시가.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비싸요. 미국은 더 싼데 200불 정도인데 그걸 한 장 그냥 써서 국소 마취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수술 비용도 뭐 100만 원 이하로 다 될 수 있고 또 보험도 다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탈장 수술은 물론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 보험은 됩니다. 그러나 로봇 수술은 보험이 당연히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 좀 믿고 가끔 뭐 이 메시 쓰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인터넷에 보면 그걸 막 좀 나쁜 쪽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뭐 하여튼 30년 동안 93년부터 메시를 썼으니까 쓰면서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술해놓고 이물감을 좀 느끼고 그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지나면 아까 조직이 자라서 자기 조직처럼 되기 때문에 거의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뭐 혹시 중에 궁금한 질문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조금 더 강의는 제 오늘 강의는 여기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올해 한 박사님 뭐 특별히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네. 제가 생체 재료 연구를 저는 이제 학생 때 대학원 때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생체 적합성 폴리머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가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여기서 지금 사용한 게 폴리프로필렌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셨고 거기에 이제 이제 다시 흡수성으로 사라지는 그것도 같이 이렇게 되어진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 완벽한 오리지널 폴리프로필렌은 넌 옵서버블입니다만 거기다가 흡수되는 거 조금 섞어서 기본은 넌 옵서버블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고급 모기장 재질입니다. 제가 이런 농담도 아니고 제가 학회를 갔는데요. 인도 사람이 와서 발표를 하는데 모기장을 가지고 수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미친놈 아니야 저거? 어떻게 모기장을 가지고 수술을 해? 그래서 가서 그냥 야단 좀 쳐주려고 그 강의를 들어갔어요. 그 사람 발표하는 걸. 듣고는 감명을 받고 나왔어요. 제가 아까 이제 그 모기장이 에티콘 회사에서 만드는데 300불입니다. 그럼 300불이면 인도에서는 부자는 문제가 없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300불짜리, 그러니까 인도는 탈장 수술비 전체가 50불인데 우리는 한 500불 한다고 지금 60만 원 하니까 그죠? 그러면 50불밖에 안 하는 수술비에 300불짜리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메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모기장 재질이 똑같은 폴리프로필렌이에요. 우리가 스님, 성형외과 스님 여기 계시지만 선생님 솔직히 한번 말씀드리면 실리콘 코에 넣는 거 실리콘 공업용은 1,000원, 2,000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인체에 들어가면 그게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자료비가 순도가 99.99냐 네. 순도가 한 93%냐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기장 재질이 폴리프로필인데 순도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 사람은 인도 사람을 위해서 탈장을, 인도가 아프리카, 인도 되게 탈장 많거든요. 재발도 잘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탈장 수술을 해줘야 되겠는데 싼 걸로 300불짜리 넣을 수가 없으니까 모기장을 잘라서 리텐슈타인을 하는데 잘라다가 1 곱하기 5 곱하기 15cm만 자르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잘랐더니 모기장 하나에 400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1달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400불짜리 좋은. 근데 그걸 소독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만 명을 15,000명인가를 수술해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걸 결국 처음에는 약 욕 좀 해주러 들어갔는데 경제 여건에 따라서는 저것도 있겠구나. 답이다. 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존경한다고 그리고 오늘 훌륭한 강의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나온 적도 있어요. 순도, 선생님 그런 얘기들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천연 재료나 또는 뭐 천연이랑 합성이랑 같이 섞인 거랑 이렇게 쓰는데 지금 이 재료의 경우에 그 이물 반응의 정도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저 수술 받은 사람, 재발한 사람을 들어가서 수술해 보거나 또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제거해 달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이물 반응은 없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조직이 서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딱딱한 구조기 있는데 그렇다고 무슨 그 완전한 이물 반응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넌 없어 버리니까. 그러나 전혀 없죠. 아까 얘기했죠. 그냥 막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망사를 집어넣었으니까 양쪽에서 살이 자라 들어와서 하나의 자기 살처럼 이렇게. 그러네요. 그리고 완벽한 그 우리가 뭐 티타늄 쇠라든지 고어텍스나 실리콘처럼 아무 이물 반응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은 있어요. 약간 슈링키지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 반응이 이제 어쨌든 이물 반응이 있으면 그 메쉬 주위로 해서 그게 탄탄한 어떻게 보면은 스카 티슈 반응 조직이 돼주니까 탄탄하고.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물 반응을 약간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 생기게끔 해서 하는 거지 100% 안 생기게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고어텍스나 실리콘을 써야 되는데 고어텍스나 실리콘은 가격이 되게 비싸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필요한 만큼의 반응을 만들어주기가 어렵고 맞아요. 고아텍스나 실리콘은 또 이렇게 망사 조직이 없고 다 그냥 패치라고 그러죠. 그냥 그렇게 돼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는 고아텍스나 실리콘은 뭐 사용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주로 소아 이 횡격막 탈장에서 사용한 적은 있었는데 어른에서는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뭐 고아텍스건 실리콘이건 인체용으로 허가받은 것도 그게 피막 이게 캡슐 포메이션이 돼요. 완벽하게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먼저 그런데 어쨌든 이 메쉬를 해서 섬유 알세포가 이제 해서 그 탄탄하게 스카 티슈 그러니까 반응 조직을 만들어서 탄탄하게 해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제 이 환자나 이제 그 의료 소비자, 우리 일반 사람이 보기에 뭐가 볼록하게 나왔어. 좀 아플 수도 있어. 근데 뭐 탈장이 뭔지는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집에서 그래도 탈장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간단하게 자가진단법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발살바법이라고요. 코에다 대고 하고 주면서 불룩 네. 나오면 오케이. 그럼 탈장일 가능성이 많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워보면 네, 그렇죠. 그다음에 구멍이 느껴지나요? 서서 돌아다니면 뭐가 쳐지고 나오는데 어허. 들어 누우면 쭉 들어가고 들어가고, 없어지면 그렇지. 그건 탈장인 거죠. 배꼽 탈장은 좀 이렇게 힘 빼고 싹 만지면 배꼽 사이로 볼록 배꼽 시계가 돼서 나왔다가 손가락에 쏙 하고 손가락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게 그러니까 뭐 예. 사실은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 근데 이제 이게 간접 탈장이냐 직접 탈장이냐 배꼽 탈장이냐 뭐 예. 무슨 종류의 탈장이냐는 역시 전문가가 봐야 그거는 되고 전문가가 이제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외래에서 직접 초음파를 검사를 직접 하거든요. 초음파를 해보면 간접 탈장이냐 직접 탈장이냐도 구별이 되고 아, 그렇죠. 배꼽 탈장도 이게 배꼽에 기름만 나오는 거냐 다 나오는 거냐 전혀 안 나오면서 기름 덩어리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탈장이냐 이런 것들이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프로필렌 메쉬 이렇게 망사로 해서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 많고 특별히 부작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또 아기들 탈장일 경우에도 그런 걸 쓰는지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소아 탈장은 어떻게 소아 탈장은 메쉬 쓰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소아 탈장은 그냥 복강경으로 하든지 앞으로 하든지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소아 탈장은 100%가 고환이 내려온 길로 생긴 거니까 아, 네. 고환 내려온 길을 잘 찾아서 탈장을 밀어주고 그 구멍만 싹 막고 말씨 하든지 뭐 바신이 이렇게 하든지 꼬매주는 네, 한두 바늘만 꼬매주면 아, 네. 거의 재발인데 허아 환자가 뭐 한 0.5% 정도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네, 네, 네. 다이렉트 혼혈가 재발하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아. 그럼 그때는 뭐 이제 메쉬 쓰는 수술을 받거나 그렇죠. 복강경을 하거나 하면 야, 애기들은 이제 그 애들은 우산 피듯이 그건 안 된다. 애들은 그 이물질은 그럼 왜냐면 애가 요만한 조그만 우산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린아이에서는 메쉬를 써본 적은 없고 제가 알기도 소아외과나 비뇨기과에서 소아 탈장을 하는데 메쉬를 쓰고 수술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아, 그렇군요. 없습니다.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아, 그게 제가 궁금해서 이제 네, 여쭤봤고. 네. 자, 오늘 참 훌륭한 강의, 그리고 너무나 생생한 강의, 그리고 또 현대 의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그런 이 우산 피듯이 수술한다는 게 너무 감명 깊었고요. 오늘 진짜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